노인 요양병원이 돌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치매 노인들을 밤낮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의 형편없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참여자치 21이 국제 사기 논란이 일었던 겐코 사업과 관련해 강훈태 광주시장의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청권의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며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내부시설이 착공 8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공정률이 70%에 이르고 있어 내년 이맘때 문을 여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지역 노인 요양시설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치매 노인이 밤낮 없이 침대에 묶여서 살고 있다면 이 부모를 맡겨놓은 자녀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취재진이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못 믿을 노인 요양시설 집중 취재,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MBC가 입수한 노인 요양병원 영상입니다. 몸이 바싹 마른 노인이 괴로운 듯 신음소리를 냅니다. 양손은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묶은 경우도 허다하고요. 주로 저녁에 야간에 많이 묶습니다. 보호자들 다 안 오시는 시간에. 이 병원은 120명의 노인이 입원해 있는 광주 서구의 한 노인 요양병원. 병원 측은 이 노인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평소 노인을 묶어놓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원장님 지시하에 그러죠. 예, 안전을 위해서.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야간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상 위에 잠들어 있는 다른 치매 환자의 양팔이 테이프와 천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30분입니다. 중환자실까지 있는 2층에는 현재 간호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호사 한 8시 9시나 되면 들어가고 아침에 한 8시나 되면 나오고. 취재진이 병원을 찾은 시간에도 한 환자가 죽어가고 있지만 병원을 지키고 있었던 건 간호조무사 1명과 임시직원 1명뿐이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봐줄 의사 1명 없었던 겁니다. 이런데도 병원 측은 가망이 없는 환자였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되었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당직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또 나오셔서 채취하고 또 주무시기 또 할 때는 있고 근데 어젯밤에는 지난 2011년 문을 연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한 달 평균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이 다른 곳도 점검해봤는데 이게 노인을 보호하겠다는 시설인지 수용시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실상이 이런데 우리 지역 요양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적발된 사례는 최근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 노인 5명이 생활하는 광주의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냉기가 감돌고 악취가 풍깁니다. 왜 이렇게 더럽냐고 말하자 오히려 노인을 탓합니다. 오줌 양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한번. 오줌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꾸 부리감만 눌러야 돼요. 여기서 그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서서 그대로 싸요. 뭐 옷 내리거나 얼리거나 그 자체도 몰라요.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할머니를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인데 며칠 전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머리채 잡혀가지고 머리 다 뽑혔다. 머리 안 봐라. 개같이 맞고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죽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더럽고 형편없는 요양시설에 부모를 맡겨야 하는 자녀들은 불안합니다. 다들 그 조건이 안 맞고 그 의사들이 좀 상주를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말만 전대 무슨 협진 그렇게만 돼 있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몇 년 새 점점 늘어나 올해 4,500여 개로 불어났고 광주 전남에만 300개가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나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만 감독할 뿐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의뢰해 노인학대를 감시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광주 지역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적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의뢰가 된 건 없고요. 네, 시설학대는 없었고요. 시설학대는 건보에서 의뢰한 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버지인 치매 노인들이 형편없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외롭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MBC가 단독 보도한 겜코 사업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국제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겜코 사업과 관련해 강훈택 광주시장의 아들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겜코 사업을 추가로 수사해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 대상은 겜코 사업과 관련 있는 문화 콘텐츠 업체 대표와 강훈택 광주시장의 아들을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참여자치 21은 고발장에서 이들이 미국 측 사업자에 대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애초 부정적에서 긍정적 논조로 바꿔 광주시에 보고했고 결과적으로 광주시에 70억 원의 투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발인들의 이메일 자료나 지난해 수사 기록 등 수개월에 걸쳐 확보한 200~3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검찰에서 기소한 것 외에 조금 다양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고발하게 된 거죠. 참여자치 21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줬는데도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고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법적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무고죄로 책임을 묻는 등 대처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시를 뒤흔들었던 겜코 사업.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와 향후 수사에 따라 또다시 파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는 5석이 적어 국민의 평등권과 충청권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충청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권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충청권 선거구를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청권의 선거구 재조정 요구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구 조정은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수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호남권 의석을 줄여서 충청권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은 새누리당의 패권적 발상이고 호남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 현장과 내부 시설이 착공 8년 만인 오늘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금남로 일대를 지나면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된다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계상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5.18의 아픔을 간직한 옛 전남도청 건물 뒤쪽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속살을 드러냅니다. 지하 25m까지 내려가 자리 잡은 시설이지만 탁 트인 광장 덕분에 지하의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문화전당의 전체 공정률은 68.5%로 골조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마감재와 배선, 조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과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으로 구성된 문화전당은 연계 구조로 시공돼 각 시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5개원을 관통하는 그런 동선을 따라서 전체를 다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원하시는 부분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만큼 대규모 공연과 전시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최첨단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2,000석 규모의 아시아 예술극장은 공연 상황에 따라 좌석을 배치할 수 있고 문화창조원은 16m 높이에다 기둥이 없어서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당 시설이 지하라는 점을 고려해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이런 광정을 70개 가까이 설치했습니다. 지상과 연결된 건물 옥상과 야외 광장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문화전당이 내년 이맘때쯤 문을 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작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6,972억 원이 투입되는 아시아 문화전당은 연간 200만 명 안팎의 국내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는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 이현세 씨를 위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현세 지휘자는 대구 시립교향악단과 경북 도립교향악단에서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고 현재는 포항 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단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고 루드비히 사임 이후 1년 가까이 계속된 지휘자 공백 상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광주 MBC 보도 특집 상처 입은 자의 치유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최강국 미국이 국가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또 상처를 달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에는 50만 명의 고문 피해자가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만 10만 명이 넘는 고문 피해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에서는 고문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치유 활동이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We really try to help our clients recognize the strength they have, the resilience they have, and to use that so they can keep moving forward. 최근에는 PTSD 치료에 연극을 도입하는 새로운 치유법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PTSD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존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at's been one of the ideas that has driven our work is that overcoming this silence, helping people find opportunities to tell what they want to tell. PTSD 치료의 메카답게 뉴욕에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기관도 생겨났습니다. 전쟁이나 쓰나미 같은 각종 재해 상황에서 다양한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인에게 2차 트라우마는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We train hundreds of journalists a year. We do general seminars on trauma for journalists. We do topic-specific programs. 고문의 직접 피해자인 난민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들의 2차 트라우마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트라우마 치유법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민주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정치 편향적인 안보 교육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시민단체와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안보교육교재를 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박 처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힘들다는데 올겨울 극심한 추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광주는 특히 기초수급자들 비율이 높은데 주변부터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식당, KDB 생명 직원들의 김장 담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초겨울을 예고하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김장 한 폭이라도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이 따뜻함을 더합니다. 이 김치를 어떤 사랑을 듬뿍 담아서 저희가 담았으니까 먹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회원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나릅니다. 한부모 가정에 세대당 연탄이 200~300장씩 배달돼 올겨울은 그런대로 춥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와준 덕택으로 살지 우리 제주로는 못 벌어서 못 살아. 광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만 7천여 명입니다. 광주 시민 100명 가운데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신의 집을 가진 사람은 전체 가구의 0.3%에 불과합니다. 이들 80% 이상이 월 6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어젯밤 경찰이 광주 시내 성매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성구매 남성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일선경찰서와 함께 광주 북구 용봉동 유사 성행위 업소와 광산구 쌍암동 안마숍, 서구 치평동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등 4곳을 덮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용봉동 유사 성행위 업소 업주 32살 최모 씨는 18살 소녀들을 고용해 차용증을 쓰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업주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성구매 남성들을 추가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우남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1심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건축회사인 남양주택산업이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구의 불허 처분의 근거인 교통 문제의 경우 교통 영향평가를 이행하면 오히려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고, 또 북구청이 건축허가 불허 처분할 당시 유통법은 개정되기 전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